5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8살, 5살 아이 둘 키우느라 정신없기도 했고 결혼 전부터 남편 회사가 출장이 잦았고 야간 작업도 많은 직장인 걸 알고 있어서 외박을 하건 늦게 들어오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간녀가 이런저런 신호를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저에게 전화해서 말없이 끊기도 하고 남편 차에 귀걸이, 립스틱 등을 두기도 하고요. 애들 생일에 집으로 선물까지 보내더라고요. 어찌나 내가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라는 건지 둔한 저도 금방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1차로 핸드폰이랑 블랙박스 살펴봤는데 깨끗했고 핸드폰이야 그렇다 치고 블랙박스가 깨끗한 건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죠. 확신을 가지고 남편 차를 매일 봤는데 증거 찾기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출장 갔을 때 남편 컴퓨터 외장 하드 책상에 있는 USB까지 업체에 가져가서 숨긴 파일을 다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남편 잠금 패턴도 알고 있어서 업체에 알려줬더니 쉽게 찾더라고요. 남편의 성격이 꼼꼼하기는 한데 추억들을 못 버리는 성격이에요. 저랑 연애 시절 문자들도 다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족 사진들도 제가 아니라 남편이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있고 연애 시절 간단한 쪽지 하나도 다 모으는 사람입니다. 신혼 초 전 애인들과 흔적들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싸움이 난 적도 있었죠. 미련이 아니라 자기 청춘의 흔적이고 추억이라서 못 버린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외도도 추억인데 다 모아가지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결국 잘 정리해놓은 파일을 찾았고 증거 들이대니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간단한 문서 작업만 하지 컴맹에 가까운 제가 그걸 어떻게 찾아낼지는 몰랐나 봐요. 상간녀를 만났는데 저보다 9살 어린 아가씨는 미인은 아니고 평범했지만 젊어서 예쁘더라고요. 당시 29살인 상간녀가 눈물 픽 흘리면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내가 두 사람 갈라놓은 마녀인 줄 알았어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내심 일이 터져서 이혼하기를 바라는 소망은 숨기지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결국 별거의 탈을 쓴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하고 양육비 받고 있고 양육비에 대해 공증도 받았어요. 공동 명의였던 집을 제 소유로 넘겨받았고 결혼자금은 반반이었습니다. 양육비 월 3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남편이 부자는 아니고요. 전 재산 저한테 넘긴 집 한 채가 다였습니다. 급여는 당시 실수령 500만 원 될란가 말까였죠.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재혼 시 집값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남편에게 양도해야 하고 양육비 월 300만 원씩 주는 것도 제가 재혼할 시에는 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등등. 저는 당시 재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재혼 생각은 없어요. 저도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는 걸 조건으로 걸고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켰어요. 애들한테 배다른 형제 생기는 게 끔찍하기도 했고 남편한테 아이라도 생기면 내 자식들한테 사랑이든 금전적 지원이든 안 돌아올 것 같아서요. 시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어도 남편한테 집 한 채는 남겨주실 능력 되는 분들이고 남편도 애들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싶고 그렇게 사랑한 둘은 상간녀 아가씨가 사랑만 가지고 얼마나 사려나 궁금했거든요. 남편은 원룸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상간녀가 짐 싸고 들어와 함께 살더라고요. 당시 그게 화가 나기보다는 남편 양육비 300만 원 주고 나면 200도 안 되는 돈 남는데 월세 내고 용돈에 각종 공과금, 보험금 내고 나면 생활비를 얼마 줄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후 상당히 아가씨가 나 보라고 열심히 SNS에 신혼 살림이라도 차린 듯 사진을 올리는데 그래봐야 상간녀 신분이죠. 주말이면 시가에서 남편과 애들이 1박 2일 만나거나 저랑 애들이 남편을 만나서 간단히 영화 보고 외식하거나 하는데 상간녀 혼자 열심히 신혼놀이 해도 행복할 리가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상간녀가 시가로 몇 번 찾아갔지만 시가에서는 일절 안 보려고 동네 사람 부끄럽다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이 작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긴 했는데 대출금 갚으려면 힘들겠죠. 맨날 SNS에는 예쁘게 연애하면서 행복한 척 다 하더니 작년 제가 차 바꿀 때 남편이 성과금 나온 돈 1,500 보탠 걸 알게 되더니 저한테 처음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집 가져갔으면 됐지 않냐고. 집에서 쫓아내놓고 양육비를 300만 원씩이나 가져가 놓고 1,500만 원 받아갔다고. 양심이 없다고 목소리까지 떨면서 화내는 거예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던데? 서류에서 남편과 나는 부부인데 남편이 부인차 사는데 돈 보태주는 게 뭐가 이상해? 상간녀가 본처한테 그걸 따지는 게 더 어이없어. 네 번호 차단할 테니까 너도 내 번호 삭제해라, 이 상간녀야. 했더니 도움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왜 이혼 안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고 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다고 했죠. 그러다가 올 초에 상간녀가 집 근처까지 찾아와 만나달라고 하기에 5년 만에 처음 얼굴 봤는데 이제 34살이 된 상간녀가 팍 사갔더군요. 할 말은 이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게 남편이 이혼 안 하려는 걸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도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애가 멍청한 게 아직 남편이 수술한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알려줄까 하다가 그냥 5년 전 그 상간녀가 저한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네요. 넌 사랑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었니?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 슬픈 일이라며. 천년 만년 그 예쁜 사랑 열심히 뜯어먹고 살아요. 넌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살지 말고 라고 해줬네요. 남편 놈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상간녀보다 남편이 더 미워요. 남편도 죗값 충분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 이뻐하는 애들 못 보고 지방에서 돈 번다고 애들한테 거짓말해야 되고 13살 큰딸은 이미 눈치가 빠르고 아들은 눈치가 없어서 엄마 아빠 다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딴 소리 맨날 내뱉는 아들을 감당하기 힘들겠죠. 부모님 앞에서는 죄인이어야 하고 별거 당시에는 언젠가 저랑 화해할 수 있는 희망 때문이었거든요. 애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든 뭐든 수술을 요구하는 내 요구를 들어주는데 5년이 흐른 지금 그 속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열심히 원하면 난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지만 남편이 이제 44살인데 애 둘 있는 마당에 그렇지 안 하겠죠. 참 궁금해요.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년 지나면 39살에 49살인 저 둘은 알콩달콩 함께 살고 있을까요? 바보 같은 상간녀 아가씨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수술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애들 대학 갈 때까지 이런 지저분한 사정 몰랐으면 좋겠는데 큰딸은 워낙 눈치가 빨라서 조심해도 알게 될 텐데 아직까진 엄마 아빠 사이가 나빠서 따로 산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외도나 아빠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은 몰라요. 상처 많이 안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추가입니다. 남편 수술은 제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애들한테 배다른 형제까지 만들지 말라는 제 의견에 동의를 했었고 그 증거로 수술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이혼은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 해줄 생각이에요. 남편한테 미련이 없고 그 누구와도 재혼할 생각이 없고 연애조차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는 또 없는 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간녀에 대한 최대의 복수와 보상은 돈이에요. 한 부모로 애 키우는데 돈 없으면 비참하지요.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다들 주작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렇게 사는 사람 봤습니다. 남자가 바람기가 많아서 애들은 전처한테 주고 자기는 젊은 여자를 택하고 그래도 제 새끼 부족함 없이 키우라고 집도 주고 양육비도 큰돈 또박또박 주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전부 사립학교를 다녀서 압니다. 동거하는 집에도 자기 애들 불러서 좋은 음식 사 먹이고 먼 일 나면 후다닥 달려가서 처리하고 이쯤 되면 동거는 뭘 보고 하는 건지 의아해집니다. 몇 년 그렇게 살더니 여자는 그 남자 버리고 고향 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 그 뒤로도 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이는 안 만듭니다. 다들 남자가 멍청하고 순진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남자가 진짜 무서울 만큼 야가 빠진 남자예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사이다지. 그 둘 다시 만나면 꼭 둘이 천년만년 행복하게 꼭 붙들고 살라고 해요. 서드 만들기 싫으면 피부 관리하고 사생아도 둘 셋 달고 오라고 하시고요. 그게 찐 복수죠. 상간녀는 자기가 영원히 20대 아가씨인 줄 알았을 거고 자기 사랑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본인은 그냥 상간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럴 텐데 이제 와서 현타 왔나 보네요. 처음에는 세기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일개 상간녀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쓰니도 애들 대학 가면 이혼하세요. 증거 다 가지고 계시죠. 늙은 남편 수발될 수 있으니 몇 년만 참으면 되겠네요. 시부모도 그것 때문에 쓰니한테 뭐라고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을 거예요. 재혼해서 애들한테 말하고 애들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재혼은 말자 생각하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면 쓰니처럼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더럽게 엮이지 말고 쿨하게 갈라서라며 정신승리 중이라는 분들은 부모가 안 되어 보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현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애엄마인데요. 여자는 남자 없이도 살아요. 그런 거지 같은 놈이면 돈만 뜯어내고 서로 신경 끄고 살면 베스트죠. 애들도 많이 컸을 텐데 나중에 인생 즐기며 사시길 바라요. 속 시원한 열린 결말의 영화를 본 듯 하네요. 그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글을 써도 될까요? 쓰니는 엄마로서의 의무를 선택하셨고 전 남편은 남자로서의 선택을 한 거겠죠. 누가 봐도 비난의 화살은 전 남편에게 향하고 그 사람은 그냥 저냥 남의 남자잖아요. 신경 쓸 대상이 아닌 존재 때문에 우리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집중해요. 너무 속물 같지만 살다 보니 돈과 자녀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바르고 열심히 번 돈과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바르게 큰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현명한 쓰니님께서 잘 키우실 것 같다 패스하고 돈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런 댓글창에 돈 얘기라 쓰는 저도 웃기지만 당당한 혼자이신 분들은 남자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자산에 집중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말로 아닌 글을 쓰니 정말 답답하네요. 저도 글쓴이님 응원합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아직도 답답한데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데 아직도 마음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저는 변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는 그 사람을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1년 전이에요. 아니 정확히 하면 1년하고 몇 달 정도 더 되었네요. 작년 여름에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근데 전 군대를 막 전역하고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과의 만남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놈이랑 같이 어느 술집을 갔어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그녀를 보았고 처음에는 그냥 참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만남이 지난 1년 동안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 너무 좋아서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이것저것 주문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네요. 근데 그 사람은 조금 귀찮기도 했을 텐데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었나 봐요. 그 이후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술집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번째 찾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제 연락처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쪽지를 적어서 주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쪽지만 아니었어도 그냥 가벼운 만남으로만 끝내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때는 막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군요. 그날 둘이 새벽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일 끝나고 시간이 있냐고, 시간이 있으면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났죠.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많이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다가 나중에는 편한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두세 번의 만남을 더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친구들이랑 만나고 있다고, 지금 술 마시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 놀라고만 말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부럽다고, 같이 있고 싶다고.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서 마냥 달래기만 했었죠.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여태껏 말 못했다고 말하면 너랑 헤어지게 될까봐 그랬었다고. 근데 이제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말을 해야겠다고 하네요. 이제 자기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처음에는 물론 어이가 없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울었었죠. 진짜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마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바보 같은 저는 그때 참 어렸었네요. 아마 지금 같으면 그냥 잘 지내라 하며 돌아섰을 텐데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나 너 많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너를 보낼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녀가 제게 알았다고 하더군요. 멍청했죠. 어리석었고. 그렇게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서 물어봤어요. 전부 다 그녀가 말하기를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고, 아이는 하나 있고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남편 쪽에서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그동안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정말로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어서 바람도 많이 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헤어지자고 할 줄 알고 마음에도 없는 남자 만나서 술 마시고 같이 놀고 잠도 자고 그런 생활을 몇 달 동안 했었다는군요. 남편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알면서도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 했다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느낀 감정은 연민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저 사람에게 모두 욕을 하셨겠죠. 근데 그때 저는 그녀에게 너무나 빠졌었나 봅니다. 그녀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제가 정말 잘해주고 싶었죠. 그 사람 제게 저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몇 번 더 만났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알던 것은 전화번호 하나였어요. 근데 그 핸드폰마저 연결이 안 되더군요.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돼서 그리고 2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잘 지낸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요. 정말로 그때는 다행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디 안 아프고 잘 지내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늦게라도 이렇게 연락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그때는 드라마를 찍었던 것 같네요. 그 사람 2주 전에 남편이랑 싸우고 집을 나왔다고, 그때 핸드폰도 부셨다고, 그래서 연락을 못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그 주말에 바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보름 정도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예전처럼 다시 조심스럽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그 사람이 제게 그러더군요. 자기 과거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냐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과거가. 이 사람 외로움을 정말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정도 약하고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결혼 전에는 거의 동거하다시피 한 남자들도 있었고 결혼 역시 전에 헤어진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원치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러더군요. 그때는 아이를 지우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낳은 건데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죠.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저를 만나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와도 만났다고. 물론 그 남자는 남편은 아니죠. 가끔 그녀가 술을 마시고 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늘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못 갔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왜 자기를 혼자 두었냐고. 이야기를 듣던 중 오히려 제 탓을 하는 그녀를 보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다니던 그녀에게 말이죠. 근데 참 그때 저는 그 순간에도 그녀를 많이 좋아했었나 봅니다. 이제 그러지 말라고, 과거는 다 잊겠다고, 이미 말한 거 돌이킬 수 없지만 다 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둘은 밤을 보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많이 후회가 되네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죠. 남들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가 아니라 남들 눈에도 불륜, 내가 불륜이라는 사실을요. 그 불륜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어리석었죠. 근데 그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후에 둘은 많이 싸웠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이혼을 해주겠다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녀가 그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군요. 자기 이혼하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그 아이 역시 책임지겠다고 그랬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륜은 불륜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지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지우는 게 무서워서 아이를 낳고 원치 않은 결혼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싫다고 아이는 지우겠다고. 저는 차마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후 아이를 지우고 그녀는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는 정말 어렸었죠. 지금이라면 시작도 못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둘이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후 2달 정도 지났을 때쯤 그녀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전에는 하루 종일 문자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문자하면 바로 전화를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전화는 아예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역시 차츰 횟수가 줄어갔고요. 너무나 갑자기 변한 그 사람에게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이유를 몰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그녀는 전화는 아예 피하고 문자만 가끔 보더군요. 그런데 문자가 오더니 이제는 전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화 받는 거 귀찮다고. 그리고 일 끝나는 시간대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됐었죠. 전화도 문자도 만나자고 하면 항상 약속이 있다든지 보기 싫다든지 그러더군요. 그렇게 1달 가까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가 매달리고 제발 한 번만 만나자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애원하고 빌었어요. 1달 정도 지났을 때 그제서야 저도 알겠더군요. 이제는 그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저 때문에 아이까지 지운 것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진심으로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저를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이 생긴 건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건지. 그 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계속 그녀 생각만 했죠. 바보같이 술김에 연락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잊었네요.
아직도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정말 많이 잊었습니다. 잊으려고 지우려고 많은 노력도 했었고 이제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글이 좀 길었네요. 혹시 이 글을 다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읽으신 분들은 모두 저와 그 사람에게 욕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생각만큼은 지금도 변하지가 않네요. 지금의 저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고 힘들게 상처 주면서까지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때 그건 단지 젊은 날의 측은이었고 어리석음이었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나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떳떳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모자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 캐스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집안 살림 시댁에 다 퍼주는 남편이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적어볼게요. 주작 아니고 정말 100% 실화입니다. 결혼 5년차 아이 8개월, 저는 육아휴직 6개월 끝나고 출근 중, 현재는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케어 중입니다. 원래 1년 더 있다 낳을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계속 재촉을 해서 그냥 1년 앞당겨 임신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중일 때는 남편이 집안일 간간히 하고 애랑 잠깐씩 놀아주는 것 빼고는 신경도 안 써놓고 본인이 애를 봐보니 힘든 걸 아는지 육아휴직 3일차부터 나 힘들어, 자기 이거 어떻게 버텼어? 대단해, 밤에 갑자기 깰 때가 너무 힘들어, 자기 존경할게 하더니 일주일 차에는 근데 이 대단한 걸 장모님은 셋을 키우시고 우리 엄마는 둘을 키운 거잖아. 와, 진짜 대단하단 말밖에는 잘해야겠다. 진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길래 왜 저러나, 남자들 자식 낳으면 효자 된다더니 그런 건가? 나쁘진 않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주차 될 무렵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자기야, 내가 집 정리하다가 안 쓰는 물건 보이길래 이거 우리 엄마 쓰라고 줄까? 보니까 토스트 기계였습니다. 그래, 쓰신다 하면 드려라 했습니다. 출산 전에는 아침을 빵으로 먹었는데 아이 낳고 나서 아침 안 먹으면 허한 느낌이라 쓸 일 없을 것 같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오셔서 가져가라 해야지 하길래 뭘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라 하냐, 차 안 막히면 편도 2시간 거리입니다. 필요하시다 하면 택배로 보내드려 했더니 알았다고 했고요. 이후 3에서 4일 간격으로 하루는 티포트, 3일 뒤엔 코끼리 청소기, 4일 뒤엔 휴대용 미니 냉장고, 다시 3일 뒤 핸드 블렌더, 믹서기, 오븐 등등 매일 사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필요해서 산 물건들을 제가 매일 안 쓴다며 엄마 주면 안 되겠냐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건 쓰는 거야 하니까 그래? 하고 말았고, 그 다음에도 에? 왜? 나 그거 써 하니까 하고 말았고요. 3에서 4일마다 저러니 하루는 너무 짜증나서 아니 대체 왜 그러냐, 다 쓰는 물건이다, 매일 안 써도 살면서 필요한 순간이 오니 사 놓은 건데 그걸 왜 다 갖다 주려고 하냐, 왜 그러냐 진짜 하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네 가봐서 알지 않냐, 다 없는 거다, 우리가 안 쓰니까 엄마 주자는 건데 왜 화를 내냐, 난 최근에 자기가 안 쓴다는 물건들 드리자고 한 건데 그냥 쓴다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냐 하길래 정도껏 해야지, 매일 안 쓴다고 다 갖다 주면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어떡하냐, 다시 사냐 하니까 다시 사면 되지 얼마 한다고 그러냐고 하네요. 됐고, 뭐 사드리고 싶으면 당신 용돈으로 사드려라, 집에 쓰던 거 그렇게 드리는 것도 예의 아니고 필요한 거 있으시다 하면 당신이 사드려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밥 먹는데 엄마네는 냉장고도 10년 됐고 세탁기도 오래됐고 건조기도 없는데 하면서 중얼중얼 대길래 조용히 좀 먹어라, 우리 시간은 안 흐르냐, 우리도 5년 뒤면 냉장고, 세탁기, 집에 있는 모든 가전이 10년 된다 하니 참나
있습니다. 장모님은 작년에 팔목 아프시다 해서 건조기 사드려 놓고 우리 쓰던 거 드리자는데 그게 그리 싫냐? 하더라고요. 작년에 친정엄마가 손목 건초염 수술하셨는데 결혼할 때 여자도 비상금이 있어야 된다며 따로 주신 돈으로 사드린 거예요. 남편한테도 엄마가 결혼할 때 준 돈이라고 말했고요. 건조기는 엄마 돈으로 엄마가 산 거나 다름없는 거고 작년 어머님 생신 때 제가 보너스 탄 걸로 가방 사드린 건 잊었냐? 그때 가전제품 바꿔드린다고 했는데도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가방 사달라고 하신 분이 어머니다. 살림하시는 분이 불편한 거 없다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집안 살림이나 걱정해라. 어제 보니 애교 바로바로 안 빠니까 곰팡이가 폈다 하니 말 없길래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잠잠하다 싶었는데 오늘 이 일이 터졌네요. 어제 야근해서 오늘 늦게까지 자고 싶다고 10시에 알람 맞춰 놓을 테니 그 전엔 깨우지 말아달라 하고 자고 있었는데 뭔가 쿵쿵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웬 아저씨가 바로 앞에 있길래 깜짝 놀라 누구세요? 하고 거실을 보니 또 다른 아저씨 한 분이 안마의자를 분해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저 마사지 받으러 자주 다니는데 애 낳고 전염병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몸도 찌뿌둥하다 하니 엄마가 큰맘 먹고 할부 끊어서 사주신 건데 양쪽 팔은 이미 분해가 됐고 아래 발 놓는 부분 떼고 있길래 아니 저기요 대체 누구시냐 아저씨 뭐 하시는 거냐 하니 신랑이 애기방에서 기어 나와서 씩 웃더라고요. 대체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뭐냐고 말을 해보라고 저분들은 누구시냐 안마의자 고장났냐 왜 다 뜯어놨냐 저걸 하니까 아 엄마가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엄마네 보내려고. 와 진짜 순간 욕까지 나왔다가 아저씨 죄송한데 그거 분해할 필요 없다 이 사람이 상의 없이 불러서 이런다 죄송한데 다시 조립해달라고 하니 옆에서 아니라고 그냥 분해하시라고 안마의자 자기가 사준다고. 아저씨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화내시고 순간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아니 나 사줄 필요 없으니까 그 돈으로 네 엄마 많이 사주고 저거 원상복귀 해내라 당장.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죄송하다 다시 조립해달라 하고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네 엄마 나가라고 미쳤어? 하면서 화내길래 미친 거 너 아니냐고 너 저거 누가 사준 건지 모르냐? 엄마가 나 하라고 할부 끊어 사준 거다. 우리 엄마는 아직도 할부값 내고 계시는데 저게 얼마짜린 줄은 알고 다시 사준다고 한 거냐 하니 얼마냐길래 400이다. 하니 뻥치지 말래요. 이 상황에 내가 니한테 거짓말을 왜 하냐 상황 심각한 거 안 보이냐? 진짜 정내미가 다 떨어진다. 어머님은 영상통화하면서 내가 다 말씀드려서 저게 어디서 났는지 누가 할부 끊어 사주신 건지 다 아실 건데 저걸 받는다 하시냐 진짜 다들 제정신이냐 하니까 엄마 모른다고 그냥 내가 우리 잘 안 써서 준다고 한 게 다라며 개소리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어머님이 그런 건 얼마나 하냐 비싸지 하셔서 제가 400 주셨대요 하니 오매매 애물단지 아니냐 너희 집 가면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사돈 복권 마시셨냐 하셔서 할부로 사주셨어요 했거든요. 그때도 놀라시면서 나이 먹고 할부값 내려면 힘드시겠다 친정에 잘해 하고 계속 저희 엄마 보고 대단하시다 하셨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여튼 진지하게 이혼 생각해보자. 난 이렇게는 못 산다. 어떻게 집안 살림을 다 시댁에 주려 하냐. 네가 주려 한 물건들 다 내 돈 주고 산 거다. 이 집도 둘이 대출받아 갚고 있지 시댁에서 뭐 한 푼 받은 거 있냐. 예단 예물 다 생략하자 하시고 집 사는데 한 푼 안 보태주시고 결혼식 준비할 때도 축의금이고 우리가 뭐 받은 거 있냐. 생일을 한번 챙겨주셨냐. 5년 살면서 애 낳고 30만원 받은 게 다다. 그런데 너는 우리 집에서 뭐 받았냐. 그래도 차는 바꿔주고 싶다고 차 바꿔줘. 생일이라고 시계 사줘. 집 사는데 5천 보태줘. 애 낳고 500 받았지. 내가 돈 갖고 치사하게 이러고 싶지도 않고 너가 애 키워보니 부모님이 고생한 거 이해되니 갑자기 막 효도하고 싶고 그런 것도 아는데 그래도 정도가 있지. 이건 선 넘은 거잖아.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진짜. 너한테 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
하고 그대로 집 나와 친정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하니 잘했어 우리 딸 하라고 사준 건데 고놈 아주 혼나야겠네. 온 김에 푹 쉬어 하셔서 푹 쉬고 싶은데 잠이 안 오네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술 안 좋아하고 담배 안 피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거 딱 그거 보고 결혼했는데 손에 무릎 묻혀도 눈에서 물 나올 일은 절대 없게 한다 해서 오케이 했는데 진짜 눈물은 안 나는데 너무 열받아서 부들부들합니다. 너무너무 짜증나는 주말이네요. 후기입니다. 저 글 써놓고 잊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나 들어와 보니 많은 관심이 있네요. 후기를 써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써봅니다. 혹시나 친구들이 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가까운 지인들은 다 아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흐름이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무슨 정신으로 쓰는지 그냥 쓸게요. 우선 제가 집에서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기 때문이에요. 아직 너무 어리고 저는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제가 집에 있어봤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앞에서 싸우기도 싫었고 진지하게 이혼 생각이 확 드는데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니 그냥 제가 나온 거예요. 집은 제가 모아둔 돈 1억 2천, 남편 8천, 친정 5천, 대출 2억으로 혼수까지 해결했고요. 친정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아빠가 의료 사업하시고 엄마도 동네 카페 하셔서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시고 현재도 아빠 수입이 저랑 남편 수입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잘 버시고요. 그렇다고 안마의자 사준다기에 그냥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결혼 전에도 상여금이나 보너스 나오면 엄마 아빠 끌고 백화점 가고 결혼 후에도 아이 낳기 전까지는 상여는 무조건 저축하고 보너스로는 부모님 선물 사드려 습니다. 뭘 바라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첫째고 아래로 남동생 둘이다 보니 엄마랑 저는 항상 친구 같았고 아빠도 나이가 차니까 딸밖에 없다며 더 이뻐해 주시니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한 행동이에요. 엄마도 제가 출산한 뒤에 애 낳아보니 어떠냐? 힘들지? 나는 너 낳고 안마의자 하나만 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딸이라도 실컷 해 하고 사주신다기에 집 좁아져 됐어 하다가 산후조리도 못 해주는데 이거나 받아라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할부는 현금 할인보다 카드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해서 무이자로 4개월 할부로 끊으신 거고요. 시댁은 경기 지방의 아파트 시세 1억 5천 정도 되는 집 한 채랑 SUV 국산 차량 한 대가 전 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일하시고 아버님은 정퇴하고 쉬고 계시는데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상견례 이후 시댁 쪽에서 전부 생략하길 원하셔서 부모님들끼리 마주칠 일이 많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트러블이나 금전적으로 부딪힐 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편이에요. 신랑 연애 때는 저밖에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자취를 했는데 놀러가서 보면 못 보던 물건이 있어 이거 샀어? 하면 엄마가 가져가 쓰라 해서 가져왔다고. 다음에 또 가서 보면 그릇이나 접시, 청소기 같은 게 바뀌어 있고 샀냐고 하면 엄마가 가져가래서 가져왔다고. 한 번은 어머니 생신이라길래 선물 뭐 샀냐 물어보니 그냥 운동화 한 켤레 사달라 해서 AB마트 가서 제일 유행하는 거 샀다고. 그러면 젊은 애들이 신는 거 추천해준 거 아니야? 아니 몰라? 그럼 어때? 젊게 사시라지 하던 남편. 이 정도로 자기 부모한테 무뚝뚝하고 별로 신경 안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그냥 제 남동생들처럼 여자친구 외에는 관심도 없는 남자였습니다. 처음 신랑이 토스트기 어머님 드리자고 했을 때 어머니 괜찮다고 하시면 드리라고 한 것도 괜히 쓰던 물건 받고 기분 나쁘시진 않을까 싶어서 한 말인데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신 것 같아요. 주절주절 말이 많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아 남들한테는 못했던 말을 다 쓰다 보니 괜히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네요. 그날 이후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일요일 점심에 남편이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전날 아빠가 저한테 얘기를 다 들으시고 엄마는 어머님이랑 통화하셨고요. 아빠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내일 집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 전까진 남편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집 나오면서 카톡으로 집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손대면 가만 안 둔다 했는데 그건 씹혔고요. 아무튼 애기 데리고 왔기에 제가 애기 받아들고 거실에 앉았고 엄마랑 아빠 남편은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돈댁은 뭘 하시냐 물으니 엄마는 그냥 지가 준다 그래서 고맙게 받을게 한 게 다라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하기에 엄마가 사부인이랑 통화했다고 하니 엄마는 저한테 그런 말 안 했는데 뭐라고 하시나요? 하더라고요. 아들이 철이 없어 엄마밖에 모른다. 아직 품 안의 자식이다. 애같이 행동해도 사돈댁엔 잘하지 않았냐. 안마의자 안 받을 테니 아들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딸한테 선물한 걸 부모님한테 보내려 한 거냐. 네 생각을 말해달라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지 엄마가 숙이고 그런 행동 생각하니 마음이 찡한지 질질 짜는데 꼴보기 싫어서 등 돌려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울고만 있길래 짜증나서 말을 하라고 울러 왔어? 하니 째려보고 사실 진짜 너무 힘들었다. 제가 못난 것 같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장모님, 장인어른과 시간 보내다가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괴리감이 느껴졌고 자격지심인지 뭔지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싫었다. 부모님 댁에 없는 물건이 저희 집엔 있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쓰는 땡땡이가 미웠습니다. 저희는 좀 힘들어도 되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은 이제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집에 없어도 되는 물건들을 부모님 드리려 했다. 이게 잘못이라면 욕하셔도 좋다. 너무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가만히 들으시던 아빠는 아무 말 없으셨고 엄마는 다 들으시고는 지금 너가 지키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게 뭐냐고. 사돈이야 땡땡이야. 남편은 바로 저랑 아이라고 말했고 엄마는 그럼 너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했던 말은 그게 아니라고 그냥 죄송하다. 생각 없는 행동으로 어른들 심기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그 말이면 됐던 거라고. 우리라고 속에 있는 말 못해서 안 하는 거겠냐고. 둘이 잘 살자고 행복하자고 한 결혼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우선이어야지. 부모한테 효도하겠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뒤로 밀어두고 그 옆에 부모 앉히면 되겠냐고. 나중에 시간 지나 그 자리 비었다고 뒤로 밀려난 사람이 좋다고 거기 앉아있을 것 같냐고. 남편은 조용히 듣다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내 앞에서는 그놈 혼나야겠다. 한 대 패줄까 하면서 장난치듯 얘기하더니 막상 앞에 앉으니 화를 꾹꾹 누르며 말하는 모습 보고 남편한테 조금이나마 있던 정내미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지 엄마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랑 내 부모한테 상처 준 남자랑 어떻게 다시 사나 싶고 무슨 말을 해도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 쟤랑 이혼할래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안 하셨고 아빠는 그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 당장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셨어.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둘이 좀 얘기하면 안 되냐길래 저도 알겠다 하고 집 앞 편의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자는 거냐고. 무슨 이혼이냐길래 무슨 이혼은 뭐냐 그냥 이혼하자는 거라고. 너랑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고. 네 사위만 아니었으면 벌써 쌍욕 먹고도 남았다고.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위이길래 우리 엄마가 화나는 감정까지 눌러가면서 널 대해야 하냐. 네가 그리 잘났냐 하니 지 잘난 거 하나 없고 모자란 놈이라길래 안다고. 그니까 이혼하자 했습니다. 처음엔 이혼은 제발 하면서 빌더니 나중엔 씨거리면서 그깟 거 얼마 한다고. 니도 지금 니 부모 힘든 거 싫어서 나한테 이지랄 하면서 왜 지가 지 부모 챙기는 건 이해 못하냐고 이기적인 사람이래요. 그냥 더 할 말 없어서 애는 어쩌고 싶냐니 니가 키워 하길래 응 양육비 잘 보내 하니 안 보낸다고. 잘난 네 부모랑 알아서 키우래요. 그러던가 말던가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그 전에 아빠가 준 차키랑 시계 주라고. 그거 팔아서 네가 낸 8,000 해줄 테니 네 짐 갖고 꺼지라고 했더니 또 진짜 이혼해야겠냐고. 지가 잘못했다고. 그러다 또 열받는지 하고 소리 지르고 차키 달라니까 바닥에 집어던지고 시계는 집 어딘가에 있으니 알아서 찾으라고. 집에 가서 나 집만 갖고 가라고. 뭐 하나 건들면 후선 건다니까 미친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후로 뭐 크게 진행된 건 없는데 월요일 출근해서 회사에 사정 얘기하고 시터 구하기 전까지는 쉬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애기 데리고 집에 와보니 집골은 개판이고 짐은 다 빼간 건지 없길래 집부터 치우고 시계 찾고 비번 바꿨습니다. 차는 아빠랑 상의 끝에 명의 이전해서 제가 타기로 했고 집은 애랑 둘이 살 건데 큰 집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매매로 내놨습니다. 집 나가면 친정 근처로 집 구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들어와 살으라는데 그러면 제가 앞으로 너무 의지할 것 같아서 그냥 제 힘에 붙이는 데까지는 혼자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협의 이혼서 쓰게 만나자고 카톡 보내놨는데 아직도 안 읽었네요. 내일까지 안 보면 주말에 동생한테 애기 맡기고 시댁 다녀올 생각입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요즘 불면증인지 새벽까지 잠이 안 와 큰일이네요. 내일 아이랑 또 전쟁해야 하는데 5시간 뒤면 아이 일어나니 얼른 자야겠네요.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좋은 꿈 꾸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